안녕하십니까. 네, 드디어 이제 설이 왔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제가 오늘은 이 설 연휴를 맞아서 달라진 남북한의 한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한복,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? 굉장히 좀 단아하고 깨끗하고 뭔가 한국 여성의 이미지가 좀 물씬 풍기는 그런 이미지일까요? 이렇게 네, 핑크 치마죠. 사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처음 한국 한복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. 어떤 반응이었냐면요, 아니 왜 한복을 만들다 말았지? 네, 딱 이 느낌이었습니다. 왜 만들다가 말았지?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 뭐 연중 행사들 이런 거 볼 때 한국의 한복 같은 거 입고 나와서 춤추는 사람들 많이 못 보셨죠? 북한식의 한복을 입고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이 한복을 이제 조선 치마 저고리 이렇게 부릅니다. 조선 옷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뭐 한복 이런 얘기는 사실 한국에 와서 들어본 것 같아요. 북한에서는 치마 저고리, 뭐 색동 저고리 뭐 이렇게. 그리고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도 치마 저고리가 이제 교복이었거든요. 위에 하얀색, 밑에 까만 거. 우리 그때 대학생들이 2002년도 때 이제 아시안 뭐 무슨 게임 있었죠. 그때 응원단으로 내려왔을 때 그 옷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대학생들의 이제 예전에 교복이었습니다. 여름 하복으로.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복이 다 이래요. 색깔이 이렇게 밍해가지고 북한 같았으면 여기다가 막 엄청 막 꽃 넣고 막 난리가 났죠. 막 여기도 이렇게 늘어뜨리고 여기도 좀 달라요. 여기 옷 여기도. 그리고 이제 이 옷고름 이런 것도 좀 북한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이렇게 한국 분들이 보시면 좀 촌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, 많이.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 한복 맞추러 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치마에다가도 꽃 얼마만큼 넣어주세요. 여기다가도 꽃 엄청 넣어주세요. 꽃이 얼마만큼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집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복 이렇게 타고 와보니까 너무 뭐라 그럽니까? 이렇게 밋밋하고 이 색깔도 보십시오 여러분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가 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한복이 북한으로 갔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보니까 밋밋한 거 같은 게 더 비싸더라고요. 막 빨갛고 노랗고 막 이러면 더 싸요. 오히려 이런 게 가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난 이거 안 할래, 난 꽃 많은 거 할래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예전에 한 2, 3년 전이었나요?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전이죠. 이설주가 그 한복을 입고 나왔다는 적이 있어요. 그래갖고 이 치마 저고리에다 진주를 달아가지고. 근데 그 색깔이 북한에서 쓰지 않는 색깔이었어요. 즉 북한 사람들은 그런 한복을 안 입는 그런 한복을 입고 나왔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계시는 한복 디자이너 분들이 TV에 출연하셔서 그 옷을 분석할 정도로 이제 난리가 났었죠. 그런데 그때 리설츠가 입었던 치마 저고리 한번 보실게요. 이렇게 뭔가 한국식으로 이렇게 위에도 보시면 굉장히 연한 색을 배치하면서 또 푸른색 계열을 띠게 함으로써 무게감도 잡아주고, 그러면서 너무 튀는 쨍한 색깔이 아니다 보니까 부드러움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더니 갑자기 밑에 치마 저고리에서는 또 뭐 이런 뭐 다이아몬드 문양으로 한복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진주를 막 박아놨단 말이죠.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스타일이죠, 여러분. 그런데 이런 한복을 리설주가 입고 나오면서,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원수님의 그 와이프가 저런 걸 입고 나왔으니까 우리도 저런 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? 라고 생각했을까요? 아니면 고집해서 계속 본인들이 입던 걸 입었을까요? 퀴즈입니다, 여러분. 아마 우리나라 분들 같으면 리설주 스타일을 따라하지 않았을까요?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원래 스타일을 유지하지 않았을까요? 라고 하시겠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한복 입습니다. 한복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뭐 누구 결혼식이라 그래서 맞춰 입고 또 무슨 이제는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행에 따라 바꾸고, 정말 여러분
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이라서 가능한 겁니다. 북한에서 한복 하나 맞추려면요 정말 돈 많이 듭니다. 그래서 한복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북한 사람들이 못 먹어서 뭐 우리처럼 살찌는 걸 많이 못 먹어서 몸에 변화가 많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몸에 변화가 있으면 계속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? 북한은 한복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무슨 뭐 나가서 연중 행사할 때마다 무도회를 하려고 해도 그래 무조건 조선 치마 저고리 입고 나오라고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치마 저고리가 없으면 입고 나갈 옷이 없어요. 그러면은 막 빌려도 입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쯤은 있어야 되니까 이왕에 맞추는 거 화려하게 무조건 그냥 꽃 많게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뭐 대한민국 와보니까 어린 애들도 한복을 입고 추석 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서 소개하고 하던데요. 좀 저는 사실 눈물이 났던 적이 있어요. 북한의 어린 아이들은 그런 색동저고리 입어보고 싶어도 못 입어보니까 없으니까 너무 귀하니까. 그래서 색동저고리는 저는 그 북한에 유명한 동요가 있어요. 내가 입은 저고리 색동저고리 아롱다롱 부지게 정말 고와요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. 그때 그 노래를 보면서 아 저게 색동저고리구나. 그리고 애들이 설맞이 공연에 나와서 그런 색동저고리 입고 막 춤추고 노래하면 아 저게 한복 말하자면 북한에서 말하는 조선옷이구나 그렇게 봤댔지. 한 번도 입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뭐 부모님한테도 사달라고 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. 그거 말고 다른 거 사달라고 그랬겠죠 뭐.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애기들이 다 막 요만한 애기들이 한복을 입는데 야 진짜 좀 뭉클하더라고요. 나는 아이 때 애기 때 돌잔치 때 보니까 하나 색동저고리 입고 사진을 찍어줬더라고요 엄마가. 근데 그거는 누구 건지 모르겠네요. 어디 빌려 입혔을까요? 아니면 해 입혔을까요? 왜냐면 북한에서는 이 색동저고리 그 촌도 귀할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사가지고 그걸 어떻게 뭐 손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가끔 듣긴 했지만 빌려 입혔을지 사서 입혔을지 저도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.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시어머니들 뭐 며느님들이 이렇게 뭐 결혼할 때도 맞춰주시고 뭐 어떻게 해서 누가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한복이 뭐 보통 막 3벌 이상 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막 야 이거 뭐 언제 다 입어요? 솔직히 저도 이 한복 같은 경우 여러분 그 김태기라는 한복 디자이너분이 계십니다. 굉장히 유명하시고 한복도 잘 맞추시고 또 연예인분들도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그 김태기 원장님이 해주신 한복이에요. 이게 그냥 그분은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제 얼굴 보고 이렇게 몸 보고 아 유나 씨한테는 이런 게 어울리겠다라면서 맞춰주신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저만의 이런 한복이죠. 그래서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심플하면서 고급스럽고 장점이 하나 있는데 입어도 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꽃 입고 뭐 입고 색깔이 쨍하고 이랬으면 나이 따라가면서 못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젊어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한복 한 벌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은 한복이 정말 많다는 점에서도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그런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조선 치마 저고리가 필수품이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필요로 하는데 이자처럼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유행에 따라서 맞춰 입고 이게 아니라 입는 한복 그냥 입는다. 리설주가 저런 거 입고 나왔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저런 거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요. 그런 걸 또 맞춰 입으면 또 보이원들한테 또 찍혀요. 저건 또 무슨 돈이 많아서 저거 여사님이 입고 나온 저런 한복을 입었지. 북한에선 튀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제가 어렸을 때도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. 튀어나온 돌이 종대에 맞는다. 종대가 뭐냐면 이런 해머 같은 거죠. 망치 맞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튀어나오면 이 발에 채이고 저 발에 채이고. 그러니까 북한 똑같습니다. 아무리 한국에 친척이 있어서 도와줘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잘 사는 티를 내는 순간 바로 찍힙니다. 그러면 계속 감시하죠.
그리고 계속 그 집에서 맛있는 냄새 나는지 굴뚝에 연기 나는지 막 온 이민반이 달라붙어서 감시하거든요. 그러다 걸리면 재수 없으려면 걸리는 겁니다. 그러면 막 간첩으로도 몰려요. 북한은 아무리 내가 돈을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. 그러니까 권력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가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겠죠, 여러분. 대한민국이 경쟁사회라고 해도 북한도 장난 아닙니다. 그래서 정말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대단하신 분이죠.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게. 북한은 그렇게 권력 가지기가 제일 힘들어요. 근데 김정일이 그랬다잖아요. 밑에 사람들 모아놓고 돈 가질래 총 가질래. 김정일은 총을 가졌다고 합니다. 총이면 돈도 뭐도 다 가질 수 있다. 돈도 권력도 명예도.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권력이 없고 이러면 그 돈을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. 간첩으로 몰던 뭐 어떻게 뭐 정파분자로 몰던 그 돈 다 몰수하고 그냥 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선 튀게 생활하면 안 돼요. 그래도 있어도 없는 척하고 살아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은 또 설 연휴를 맞아서 제가 이렇게 또 예쁜 우리 김태기 선생님이 지어주신 한복을 입고, 남북한이 70여 년을 헤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한복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복에서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설 특집으로 한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길 바라면서요.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건강하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